혈액응고 두 번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섬유소 용액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응고 억제는 어떤 종류가 있고 또한 어떤 응고 인자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혈장 단백 억제제의 종류와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혈 기전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소판에 자극이 가해지면은 혈관이 수축을 합니다. 혈관 수축을 촉진하는 세로토닌이나 에피네프린 같은 물질이 혈관 수축을 촉진하게 됩니다. 혈소판의 점착과 응집을 함으로써 ADP와 트롬보산을 방출하게 됩니다. 손상된 혈관, 그리고 혈소판의 점착, 그리고 응집 단계를 통해서 1차 지혈인 백색 혈전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혈액 응고 과정을 통해서 2차 지혈인 적색 혈전을 형성합니다. 그때 비로소 혈전이 형성되며 오늘 배울 섬유소 용해를 통해서 완전한 지혈이 완성이 됩니다. 과정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라겐과 노출이 되고 칼리크레인이 칼리크레인으로 바뀜으로써 접촉인자로서 12인자를 활성하게 됩니다. HMWK에 의해서 11인자가 활성화되고 11인자로 인해서 9인자가 활성화하게 됩니다. 또 활성화된 9인자와 그리고 활성화된 8인자가 결합해서 이렇게 공통인자인 10인자를 활성화시킵니다. 이 활성화된 10인자는 판인자와 활성화된 5인자와 칼슘을 통해서 2인자인 프로트롬빈을 트롬빈으로 활성화하게 되게 됩니다. 트롬빈은 응고인자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1인자를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활성화된 2인자 트롬빈이 이렇게 피브리노겐이 피브린으로 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럼으로써 13인자를 통해서 단단한 피브린을 완성됨으로써 내인계로 이루어진 과정이고요. 외인계 같은 경우에는 7인자와 티슈 팩터인 트롬보플 조직인자에 의해서 둘이 복합체를 이룹니다. 이때 활성화된 7인자와 티슈 팩터가 복합체를 이뤄서 10인자를 활성화시킴으로써 10인자는 이 프로트롬빈을 트롬빈으로 활성화시켜줍니다. 이 트롬빈은 피브리노겐인 1인자를 활성화시켜줌으로써 피브린, 활성화된 13인자가 관여해서 단단한 피브린을 형성합니다. 그럼으로써 외인계를 통한 피브린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섬유소 용해 및 조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혈관 내에는 혈액 응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응고를 촉진하는 향응고제와 응고를 방지하는 항응고제가 서로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혈 시 혈소판에 혈관 수축을 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응집을 또한 촉진시키는 물질들이 활성화가 되어서 혈액 응고를 일으킵니다. 반면에 혈관벽의 세포에서 형성된 이 물질들은 혈소판의 응집을 방지하여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체 내에는 응고 방지 대표적으로 섬유소 용해계와 헤파린 등등이 있는데요. 섬유소 용해계의 대표적인 물질 바로 플라즈민입니다. 하지만 이 물질은 우리 피 속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체내에 돌아다니고 있는 플라즈미노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활성화가 돼서 플라즈민이 됩니다. 그리고 혈괴 또는 이 혈전이라고 하는 것을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혈괴 주위에 혈액 응고인자를 억제 또한 융해를 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플라즈민은 섬유소원이나 섬유소를 억제하는 물질입니다. 여자일 경우에 한 달에 한 번씩 월경을 합니다. 응고가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자궁 점막에 나오는 플라즈민에 의해서 응고가 되지 않고 바로 혈액으로 줄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섬유소 용해계의 활성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내에 돌아다니는 플라즈미노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물질에 의해서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플라즈민이 됩니다. 이것은 섬유소를 분해함으로써 FDP라는 섬유소 분해 산물을 생성하게 됩니다. 섬유소 용해계의 활성화 과정입니다. 다시 한번 쉽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이 있습니다. 칼의 기능은
자르거나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플라즈민 노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분해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때 어떠한 기술자가 와서 칼의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럼으로써 날카로운 칼에 의해서 완전하게 다지도록 합니다. 분해가 됨으로써 이렇게 분해 산물이 하나하나씩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섬유소 용액의 과정입니다. 간단하죠? 자, FDP 중요합니다. FDP는 피브리노겐이 분해됐을 때 생성물을 말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활성화된 플라즈민에 의해서 분해된 피브리노겐 또는 피브린의 산물을 말합니다. 또한 플라즈민이 피브린을 용해하여 이 FDP를 생성한다고 전에 말씀드렸고요. 섬유소 용해가 증가할 시, 항진 시 FDP는 당연히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안티트롬빈 작용을 하는데요. 이것은 공통인자에서 2인자인 트롬빈이 있습니다. 이 트롬빈에 의해서 5인자 활성화되고 또한 13인자 활성화되고 1인자 활성화되고 그리고 내인계 쪽에 8인자를 활성함으로써 동서남북으로 작용한다고 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FDP는 이 트롬빈의 작용을 억제한다 해서 안티트롬빈 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트롬빈의 그 응고 과정을 억제하는 작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안티트롬보플라스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트롬보플라스틴 많이 보셨죠? 이거는 3인자인 조직인자를 말합니다. 외인계에서는 트롬보플라스틴과 7인자 복합체로 이뤄서 10인자를 활성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트롬보플라스틴에 안티가 붙음으로써 항트롬보플라스틴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것 또한 응고 억제를 하게 됩니다. 흡한 응집을 저지하는 것도 이 FDP의 기능입니다. 이제는 섬유소 용액의 활성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체에서는 이렇게 플라즈민 노겐의 상태로 있게 됩니다. 하지만 어떠한 물질의 활성화로 인해서 플라즈민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활성화된 이 물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섬유소 용액의 과정입니다. 혈액 응고 과정과 좀 비슷하게 좀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하나하나씩 보게 되면은 정말 이해 쉽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유소 용액 기전 같은 경우에는 바로 혈관이 수복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이 반응은 두 가지 활성화제에 의해서 수행됩니다. 먼저 섬유소와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트롬빈에 의해 자극을 받습니다. 그때 조직 플라스미노겐 활성화제 TPA를 유리하게 됩니다. 이 TPA는 플라스미노겐을 플라스민으로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섬유소를 분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다른 활성제 또한 우로키나아제가 있는데요. 이 또한 내피세포에서 시작이 됩니다. 합성 초기에는 프로유로키나아제에서 유로키나아제가 됩니다. 이게 바로 UPA. 합성 초기에는 이렇게 되지만 이 UPA가 UPAR에 의해서 이게 바로 플라스미노겐 활성제 수용체인데 여기에 결합하게 되면은 자가 활성화를 통해서 유로키나아제 또한 섬유소 분해에 관여하는 활성제입니다. 또한 활성 경로로는 HMWK가 있습니다. 이것은 응고인자 개시점에서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 또한 응고인자에도 관여하고 섬유소 용액에도 과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활성화가 되면은 프로칼리크레인을 칼리크레인으로 바꿔줌으로써 이 칼리크레인은 프로유로키나아제를 유로키나아제로 바꾸는데 도와줍니다. 또한 HMWK가 활성화되는 과정에 이 브레디키닌이라는 게 유리가 됩니다. 이 브레디키닌은 TPA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도와주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활성제로 말미암아 섬유소 용해가 됩니다. 근데 이 두 개를 억제하는 인자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PAI, 바로 플라즈미노겐 액티비터 이니비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TPA와 UPA를 방지하는,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억제 조절 인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가고시 관련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단에 응고 억제표를 첨부해 놨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이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억제와 그것에 대한 억제 인자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거 가장 중요하죠. 바로 안티트롬빈 3입니다. 그래서 AT3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억제인자가 트롬빈 9인자, 활성화된 9인자, 10인자, 11인자, 12인자, 그리고 칼리크레인, 플라즈민, 그리고 TPA를 억제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 안티트롬빈은 모든 영역에서 억제를 할 수 있는 억제제라고 보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 안티트롬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트롬빈을 억제한다. 즉, 10인자인 이 공통인자를 억제함으로써 응고를 억제한다. 이것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로테인 C, 프로틴 S. 이것은 프로테인 C, 프로테인 S는 27, 90,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 같이 외우세요. 그리고 억제로는 이 C 같은 경우에는 바로 58인자, 58인자 활성화된, 항상 활성화된 거랑 활성화되지 않는 거랑 구별을 항상 해야 되고, 이 액티비터를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활성화된 5인자와 활성화된 8인자, 8인자는 혈우병 인자다.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 프로테인 S 같은 경우에는 프로테인 C 코팩터를 말하고요. 또한 이 C1 억제제가 있습니다. 칼리크레인이나 플라즈민, C1 이런 게 있는데 이 C1을 억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중요한 거, 알파2 마이크로 글로불린, 또한 알파2 안티플라즈민이 있습니다. 이것을 동시에 외우셔서 이거는 다른 억제제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플라즈민을 억제한다. 플라즈민을 억제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용해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플라즈민을 억제하는 인자다. 딱 외우시면 될 것 같고, 또한 알파1 안티트립신, 이거는 플라즈민이지만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 그리고 헤파린 코팩터는 이제 트롬빈. 그리고 아까 전에 봤듯이 PAI가 뭐였죠? 플라즈미노겐, 액티비털, 이니비터. 1, 2가 이 TPA와 UPA를 억제시킨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TFPI, 이거는 티슈 팩터 패스웨이 이니비터. 이렇게 다 나와 있죠. 이거는 바로 3인자와 활성화된 7인자 외인계를 저지한다. 티슈 팩터가 그 3인자였죠. 그 트롬보플라스틴, 그것을 패스웨이, 그 경로를 억제시킨다. 이니비터. 그래서 활성화된 7인자와 이 공통인자를 억제시킨다. 이렇게 딱딱딱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그림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봤듯이 플라즈미노겐의 형태로 순환하게 됩니다. 근데 어떠한 활성화 물질에 의해서 아주 중요한 플라즈민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섬유소를 용해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유소가 분해됨으로써 섬유소 분해산물인 FDP가 형성되는 그 과정입니다. 그때 피브리노겐에서 플라즈민으로 가는데 활성화된 물질을 배우게 됐는데요. 그게 바로 팩터 12인자, 11인자, 칼리크레인, HMWK 같은 이러한 물질들이 있는데 접촉인자라고도 하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설명했듯이 응고를 관여하는 인자에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억제에 있어서도 관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TPA와 UPA 같은 이렇게 활성화제 또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고, 또한 스트립토, 키나아제 같은 이렇게 활성화 물질이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을 억제하는 억제제도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TPA와 UPA를 억제하는 PAI, 플라즈미노겐 액티비티 이니비터, 플라즈민을 억제하는 알파2 안티플라즈민과 또한 알파2 마이크로 글로불린이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섬유소 용해계와 응고 억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좋아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